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정치학 1순환 진행하게 된 권준엽이고요. 강의 계획서 잠깐 볼까요, 먼저?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일단 시험을 4회로 제가 예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실강에 와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효익이 모의고사 쓰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5회를 볼 건데 체크 잘 해두세요. 원래 4, 9, 12, 16으로 제가 했는데 4, 8, 12, 15, 16. 그러니까 4, 8, 12, 15, 16 회차 때 볼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출제는 완료한 상태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사전에는 공지를 안 할 거고 거시적인 주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사상이다 이런 부분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시험 치듯이 긴장하셔서 치시고 문제 구성은 5문제를 제가 다 그 최신 논문으로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본기 쌓는 과정에서 괜히 뭐 제 어떤 지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행동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정치 사상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적합한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논문 한 대여섯 개 논점을 엮어서 50점 분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만 풀고 해설만 들어도 논문 대여섯 개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예시 답안도 길게 안 나갈 거예요. 답안지에 한 100에서 한 130% 분량으로 써서 완결된 문장으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만 띡띡 적어놓는 그런 예시 답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성된 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는 행정고시 중에 중요한 문제를 제가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응용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거고 나머지 3회는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저희 수업에서는 행정고시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입법고시 중에서도 절반은 볼 거예요. 핵심 문제. 그 다음에 남은 약간 소수 주제들은 이 순환으로 넘겨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15, 16을 몰아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 그 직접 채점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4, 5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4회차 주제는 국제정치가 아니고 5회차는 국제정치인데 4회차는 이제 민주주의랑 비교정치를 한 번 더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논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무료 특강은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 세션 2는 여러분들 선택인데 세션 2에서는 사실 뭐 영양가 있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한 얘기였고 세션 1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2020년, 2021년 기출문제를 제가 풀이를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사용해야 될 사고 체계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세션 1은 꼭 듣고 오셔야 되고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재는 여기 2권 나갔죠. 일단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면 제가 뭐 출판사를 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 혼자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타가 뭐 심하지는 않고 제가 검토는 최대한 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다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문맥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 단어가 뭔지.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최대한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단행본을 제가 사라고 했죠. 서울대 정치학의 이해랑 국제정치 이론. 당분간 국제정치 이론은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고 볼 일도 없어요. 국제정치 할 때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거의 뭐 행정고시 문제는 다 풀 거고 입법고시도 주요 문제는 다 풀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스탑워치를 조금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스탑워치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치학 강의 자료집을 먼저 보실까요? 크게 정치 사상, 방법론, 정치 사상, 비교 정치, 민주주의, 국제 정치 이런 큰 틀에서 최신 논문이랑 여러 가지를 엮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도 적어도 논문 한 200편은 보는 효과가 날 거예요. 제가 그 정도를 보고 만든 교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 중에 보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1순환 정치 논문 자료집이거든요. 여기도 한 20편 정도 논문이 나갈 건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셔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교재는 2페이지 펼쳐서 일단 실증주의, 탈실증주의 펼쳐주시고 오늘 나간 자료 잠깐 보면 여기 세션 1 했던 자료 있죠? 요거 그냥 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제가 꼬질꼬질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둔 거 있죠? 그거 제가 수험생 때 그런 식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필기 노트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 되면 여러분들 손목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손목 아프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보시고 거기다 추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교재 보면은 제가 박스로 경계선 쳐놨죠. 우리 2페이지 이거 보라는 그쪽. 그거 왜 그렇게 드렸냐면 여러분들 그 위나 옆에 공간에 단권화 같은 거 좀 하라고 제가 일부러 공간 여백을 좀 만들어 놨고 A4로 드렸어요. 그리고 좀 쓰기 쉽게 스프링으로 재본해서 드린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필기노트랑 2페이지 펼쳐두시고 수업을 그 다음에 요 자료도 받으셨나요? 주제별 기출문제 풀이. 오늘 저희 이거 6문제 풀 거거든요. 네. 수업은 정치학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되고요. 정치학을 이전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수강을 하셨던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전공을 하셨더라도 좀 들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네, 많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필기노트 보면 잠시만요. 인문학이죠. 학문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랑 자연과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문학은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연구해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법론을 오늘 다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들어가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인문학이 문제가 생긴 게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는 건 자연은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고 대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회과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과학이 원래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이 인간을 너무 규범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보니까 중요한 게 문제 해결력이 떨어져요. 인문학이. 그래서 학문이 문제 해결력을 갖춰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과학이 파생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이 검증 가능성이 약해요. 인간이 어쨌고 저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법칙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통계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political science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이언스의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연구를 하는데 여기 인간을 자연이랑 등치시켜서 연구를 해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연구 논리는 자연과학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인간을 자연으로 등치시켜요. 그러면서 나온 학문이 실증주의거든요. 근데 실증주의는 이게 주류 학파예요. 그래서 실증주의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주인 대리인 이론, 그 다음에 뭐 공공선택론 그런 것들이 다 실증주의 이론이에요. 신고전파 미시경제 이론 가져와가지고 인간을 이익이랑 비용이라는 틀로 분석하는 이론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목차를 앞으로 존재론, 인식론, 거기 별표 치시고 방법론 및 연구 맥락 이 세 가지 목차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실증주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 세 가지 틀로 풀 거예요.
배점 분배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2페이지 교재를 먼저 보시면 거기에 실증주의 개괄 나와 있죠. 거기 박스 보시면 존재론으로는 이원론이에요. 영어가 중요한데 듀얼리즘이에요.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인간이랑 연구를 당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1원, 1원 합쳐서 2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그 실증주의 밑에 설명제가 해놨죠. 거기에 가치 중립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측 대상이 분리 가능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외부로 규정해 두고 어떤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료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횡령을 했어요. 근데 실증주의는 횡령한 거에 대한 규범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횡령했는지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원론에서 여기서 가치 중립성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인식론인데, 인식론은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니까 검증 가능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적 검증이에요. 근데 이 검증 가능성에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주의가 인신론적 경험주의, 거기 형광펜으로 치시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적어 두셔야 되냐면 탈맥락성이에요. 또는 탈역사성. 키워드들이에요.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맥락성은 시공간적 맥락과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 비용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인이든 다. 그리고 방법론 쪽으로는 양적 방법론을 당연히 채택하겠죠. 경험적 검증이 중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서론쯤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대두되는 배경이 중요한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실증주의가 대두예요. 왜냐하면 거기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시면 마셜 플랜이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이 완전 개박살 나죠. 그거를 미국이 복구를 해주려고 마셜 플랜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서유럽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막강한 경제력을 제공을 하는데 경제력뿐만 아니고 학문이랑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틀도 제공해요. 그게 실증주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독일이든 뭐 이탈리아든 그런 전범국이랑 프랑스랑 영국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서유럽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게 실증주의에 대한 강조로 나와요. 그래서 버지니아 학파, 시카고 학파 이런 많은 인류 지성사를 수놓은 학파들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맥락을 보면 방법론은 양적 방법론이고요. 연구 방법론은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뭐 이런 것들이 대두를 하게 돼요.